SVB 문제가 봉합되었고 뭐 CS 사태도 어느 정도 진화가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은행들의 스탠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은행들은 지금부터 대출자들을 목조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은 한 번은 나올 거다. 이 상황 자체가 그 기대 인플레나 아니면 소비 심리 그리고 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숫자가 다 부러졌는데 우리는 앞으로의 전망이 낙관적이니까 우린 무조건 못 먹어도 뭐야.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투자자들의 바램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선지차. 아, 네. 너무 멋지시네. 네,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이제 네. 최근에 아마 리포트가 나온 모양이죠. 근데 사실 뭐 저는 매월 시장 전망, 월간 전망을 쓰니까요. 네. 그래서 4월 전망 자료 썼고 좀 전에 이제 저희 이사님 네. 시황 내용 잘 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4월 저희 전망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아, 이사님 말씀이랑. 그래서 지금 이사님이 설명하셨던 여러 그 뭐 차트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거진 저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뷰가 비슷해요. 뷰도 비슷하고 네. 왜 자꾸 금리를 더 봐야 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교보데이네요, 교보데이. 교보데이.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비주얼 네. 있는 자료들로 한번 보면서 네. 말씀 나눠볼까요? 네, 우선 4월 전망 자료를 쓰면서 타이틀을 헛갈리는 운전 방법이다라고 썼고 그 자료와 함께 이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 사파를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상당히 어색하죠. 근데 이제 영어 속담 중에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그래요. 뭐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그래갖고 이제 그 말 앞에 마차를 두지 말아라. 라는 그 영어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자성어로 따져서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라든지 주객 전- 네. 그러니까 사실 마차를 말이 끌다가 밀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고삐를 당겨야 될지 사실 헛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파를 제가 보여드리게 된 부분이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운영되었었던 통화 정책이 금융 안정과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뀔 때 경제 주체들이나 투자자들은 조금 우왕좌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 등이 4월 그리고 2분기 중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둘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4월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 희망적인 부분 등이 있어요. 4월이 네, 우선 최근에 저도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시장 왜 이렇게 안 빠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개월 정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악재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전보다 매파적 발언도 강했었고 네. 금융위기 같은 징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 등이 있는데 아직도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예요. 그럼 시장이 생각보다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유를 보면 지난 연말까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아주 힘들었고 이 과정에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특히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지금 올 해가 바뀌면서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채워놨어야 되는데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 매수자들이 조금 많다는 점 등이 4월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고 이미 알만한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터진다 해도 뭐 이것이 예상되었었던 부분이다라면 뭐 그거는 더 이상 큰 악재는 아닐 거다. 그게 4월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게끔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 2분기와 여름을 전후한 전체의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면 네.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4월이 그러니까 2분기 전체. 2분기에 2분기에서 여름을 전후해서 놓고 보면 네. 그냥 시장이 현재 위치에서 뭐 연말까지 순항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한 번은 롤링이 나올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대기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는 한 어쨌든 4월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아마 갈 걸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2분기 내내 그냥 쭉 가냐면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번 네. 정도는 출렁일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그 출렁일 때가 아마 매수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출렁일 때 나타나는 신호를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 네.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발 위기가 아직 진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미국 은행의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뺀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형 은행과 소형 은행에 대한 차이 등을 보면 사실 대형 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소형은행 등은 지금 그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 규모를 뺀 수준이 지난 2월 말 수준, 2월 말 기준 약 한 130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문제가 터지게 된 부분 이슈 역시 이런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은행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SVB 문제가 봉합되었고 뭐 CS 사태도 어느 정도 진화가 되었으니 뭐 그 감독 당국이 뭐든지 다 보호해 줄게. 이런 식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은행들의 스탠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은행들은 지금부터 대출자들을 목조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빨리 돈 내놔. 그렇죠. 빨리 갚아.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대출자들에게는 그 대출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가져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번 3월에 등장했었던 이 스몰 금융위기에 대한 데자뷰가 결국은 민간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다라는 건데 그 시차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 갑자기 뭐 옛날로 따지면 야밤 도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한계 기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뉴스로는 다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뭐 시장에서 다루는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 문제로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오히려 이런 데서 문제가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잘 모르는 분야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은 한 번은 나올 거다. 그리고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호재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일 거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할 조건이 그렇죠. 물가 낮춰지는 거, 물가 낮아지는 거, 그다음에 뭐 저 취업률 같은 거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경기 박살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경기가 박살나고 하는 부분 등이 네. 물가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 이미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가 아주 강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겪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니까 네. 지금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시장 전략가들이 채권에 대해서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대한 해칭을 하는 방법을 현금으로 조정을 할 거냐 그리고 채권으로 회피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데 사실 현금은 지금 그렇게 아주 적절한 위험 해치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주식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네. 소리야.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져서 살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현금을 쥐고 계시면은요. 손이 안 나가요. 더 빠질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무서운 공포 심리가 벌어졌을 때 채권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금리가 뚝뚝 떨어지니까. 만약에 이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채권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또 주식 쪽으로 넘어갈 때가 와가는 건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경기 박살나서 좀 그렇죠. 채권 가격이 많이 좀 내가 좀 좋아지면 그때 주식은 어쨌든 좀
많이 내려갔을 테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야 채권 때문에 땡큐다 이러고 끝낼 게 아니고 채권을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해서 주식 쪽으로 옮겨야 될 때가 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청프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퇴근길 라이브에서 네. 그 중소기업중앙회 네네네네. 과장님이 나오셔서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ISM 제조업 지수를 설명하면서 했었던 건데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자료에다가도 썼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름까지도 썼어요. 여기다가 네네네. 자료에다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와 BI 스프레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BI 스프레드는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에서 물가 연동 채권 금리를 뺀 그 스프레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뭐 경기 호황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물가를 자극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스프레드가 낮아지게 되면 디플레 심리가 커져서 심리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려서 보면 거진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괴리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조금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멈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금리가 안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BI 스프레드가 이 ISM 제조업 지수 수준으로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금리가 많이 내려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심리 바닥이 드러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가 먼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채권에서의 랠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식이 바닥에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상승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상황이 안 나왔다라는 궁금한 게 네. 그럼 채권하고 인버스를 사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펑션을 한다고 치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인버스를 안 사고 채권을 사는 근데 사실 상대적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해증을 인버스 상품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사실 시장 상황이나 심리에 대해서 과몰입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시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한다라던가 조금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좀 쏠림이 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투자 행태 등을 보면은 오를 때는 레버리지, 꺾일 거가 과열 신호가 나타나면 인버스. 약간 이런 경향으로 나타나면 네. 사실 뭔가 사람의 심리와 시장에 대한 판단이 손바닥 디립듯이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극단적 선택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은 주식과 채권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림을 산점도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 밑에 쪽의 흐름인데요. 제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지금 ISM 제조업 지표와 BI 스프레드가 지금 뭐 ISM 제조업 지수는 47.7, BI 스프레드가 2.25 정도를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 정도 영역까지 들어와야지 찐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있는 위치가 조금 더 내려와줘서 그 좌측 하단으로 내려와 주면 주식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조건이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 네모난 상자 안으로 들어오려면 뭐뭐가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금리만 내려오면 됩니다. 금리만 내려오면 돼요. 금리만 내려오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자료 이름에다 아예 딱 썼어요.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네. 여기서 미국의 기준금리와 단기선도금리 스프레드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과거에 지금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안 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파월 의장이 아무리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울먹 겨자 먹기식으로 결국은 금리 인하의 카드를 뽑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벌써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을부터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쯤에 연준에서 그 카드를 뽑아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뭔가 미국 경제나 이 실물 경제에
공포감이 조성되었을 상황일 거라는 거죠. 뭐가 하나가 아작이 나야 된다. 뭐든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공포감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결국 그 과정에서 금리가 먼저 빠지고 그 금리가 빠진 다음 순서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딥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신호를 찾기 위한 부분인 거고 뭐 지금 시장이 그냥 주구장창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빠지기만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네. 지금 기간 동안에는 채권과 주식을 병행하는 투자를 해내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채권에서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는 주식 쪽에 집중하자. 요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지금 연준도 그렇고 미국 뭐 정부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가 아작이 나서 물가가 좀 팍 내려가고 좀비 기업들도 맞아요. 한번 쫙 청산이 되고 약간 요런 그림을 원하는 속내도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도 네. 지금 금융 시스템이 뭔가 불안정하고 균열이 가졌다라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 자체가 그 기대 인플레나 아니면 그 소비 심리 그리고 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금융 불안이나 유동성 환경이 경색되다 보면 뭔가 투자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기소침해지겠죠. 그리고 당장 아까 박병창 이사님도 기업 실적 시즌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네. 이런 스탠스이신데 아무래도 실적이 이렇게 확 부러지고 나면 기업들은 어떤 스탠스일까요? 대부분 반성하는 스탠스로 모두가 바뀌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아주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맬 거고요. 앞으로 투자하는 데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 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쟤네들이 드디어 감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완성차 쪽이라든지 배터리나 다른 쪽에서 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까?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시장에서는 등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적 결과에 대한 나온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파급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 좀 줄인다 하면 오케이 요거는 이제 바람직한 신호를 그렇죠. 대체로 이해하는데 자동차니 배터리니 뭐 바이오니 이런 데서는 투자 줄인다는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야 얘네 회사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예. 경기 침체가 크게 와서 뭐 네. 수요가 둔화될 거라던가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경로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별로 좀 다르겠군요.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타이틀부터 헛갈리는 운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항상 이제 숫자에 기인해서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냥 무조건 숫자가 다 부러졌는데 우리는 앞으로의 전망이 낙관적이니까 우린 지금까지 숫자는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그냥 고야 못 먹어도 고야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투자자들의 바램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2분기에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렇죠. 네네. 2분기에는 한 4월까지는 그러면 주식과 채권 비중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저는 딱 제일 맞다라고 좋고. 봐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5, 6월쯤에 한번 주식시장 망가지거나 했을 때 주식시장이 망가진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저는 채권 쪽에서 수익이 나는 것들을 조금 느껴보시고 그게 난다 싶었을 때 주식시장을 한번 봐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좋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저께 뭐 페이스북에도 잠깐 그런 부분을 올렸는데 어저께 여의도 지금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쭉 다 돌아봤어요. 지금 벚꽃이 떨어지지도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활짝 폈고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다 봤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을 바랄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봐야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걸 벚꽃 볼 거 다 보고 다음 필 꽃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절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목련 피고 라일락 피고 5월이 되면 장미가 피고 앞으로 봐야 될 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빠지기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흐름과 순서에 대한 거의 감각을 유지해 두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네. 무조건 2분기의 폭락을 예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일 센터장님의 네. 요 2분기에 대한 뷰, 전략 이런 것들 아마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채권은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또 있겠죠. 뭐 ETF도 있을 그렇습니다. 거고 직접 뭐 사기는 조금 해외 채권이나 네. 국내 채권이나 ETF를 활용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펀드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트를 구성해 보시면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언 등이 나오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행동하는 거. 실제로 사보고 나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 감각을 이제 익히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한 계약당 한 100억쯤 하나요? 그거는 이제 직접 채권에 대한 투자라든지 할 때 이제 규모가 큰 거고요. 그냥 개별 주식 투자하듯이 채권 ETF를 매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채권 할 때. 직접 한 채권 할 때는 10개 정도 살라고 하는 그 정도. 기관이시니까. 지금 지갑에서 꺼내서 10개 주세요. 10개까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10개는 좀 7, 무리다. 8개쯤. 자,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좋은 도움 말씀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저녁 시간에 여기로 또 오셔야죠. 네. 뭐 진행 욕심도 있고. 자, 센터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네네. 빨리 해봐요. 궁금해서 여러분 보시고 만약에 요거는 뭐 먼 얘기지만 네네네. 내년에 그래도 대선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뭔가 크랙이 크게 나는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SBB 뭐 틀어막은 것처럼 무언가 살짝의 노이즈가 있어도 내년 11월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틀어막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뭐 크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가다 보면은 정말 뭐 대화 서사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뭐 어떻게 그걸 다 예측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2, 3분기 정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어쨌든 고금리가 어떤 환경으로 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리 실물 경제에 주는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더 느끼시면은 실전에서 오는 감각 등이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드러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열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